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 돈 조금씩 모아서 답이 없어요. 이거 티끌 모으면 티끌입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고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자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얻으려면 일단 주식이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각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올해 2025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왠지 막연한 느낌이 들잖아요. 10억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니면 100억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1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억도 엄청 큰 금액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은다고 치면 8년 이상 모아야 하는 금액이에요. 200만 원씩 모아도 4년 이상 모아야 됩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고소득자죠. 세후로 따지면 월 908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생활비랑 월세 아껴 쓰고 월 500만 원씩, 많은 금액이죠. 저축한다고 칩시다. 월 500만 원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 5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모으는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10년 모아야 6억, 20년을 모아야 12억이 됩니다. 그럼 30대 초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50대 초가 되어야 12억을 모아서 서울에 괜찮은 집 하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보통 10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훨씬 더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결국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 되기가 힘듭니다. 근로소득을 통해서 저축을 한 다음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부자들은 모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5년 올해 대한민국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로 14년 차입니다. KB금융그룹에서 2011년부터 한국 부자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왔었는데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도 발간된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누구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고 N입니다. 거주주택 포함해서 부동산 자산이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조건을 충족해야 부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합하면 한 2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2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중에 4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부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 부자는 매년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6만 1000명입니다. 남한 전체 인구의 1% 정도라고 보면 돼요. 100명 중에 1명꼴입니다. 100명 중에 1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100명 중에 1등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30명 정도 있겠죠. 그럼 반에서 1등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대부분 못합니다. 그러면 3개의 반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규모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를 나눴을 때 문과에서 1등, 이과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부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도 다 같은 부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부자 오브 부자. 부자 중에서도 더 부자가 있겠죠. 부자를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부자를 자산가, 그리고 100억 원, 그리고 300억 원 미만 사이의 부자를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원 이상의 부자를 초고자산가로 정의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2024년 한국 부자 중에서 자산가는 42만 1,800명이에요. 2023년 대비해서 5,9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자산가를 보면 3만 1,700명에서 29,1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초고자산가는 8,600명에서 1,500명이 늘어서 1만 100명을 기록했습니다. 고자산가가 전년 대비해 감소했는데요. 원인을 추정을 해보자면 고자산가의 일부는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초고자산가 그룹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부동산을 매수해서 유동성이 줄어서 금융자산이 감소해서 자산가 그룹으로 재분류됐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부자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한국 부자들은 이런 정도의 비율로 각 자산을 가지고 있구나 미리 예측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됐을 때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부 유형별 총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2024년 부자의 총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거주용 주택입니다. 32.0%예요. 이 이외에도 이 현금이나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예금을 유동성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동성 금융자산은 11.6%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거주용 외주택,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면 10.9%, 그리고 빌딩 상가 10.3%, 예적금 8.7%, 주식 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부동산에 거의 40% 이상 돈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서민들을 보면 거의 80%, 90%가 거주용 주택이에요. 대부분 주택에 돈이 몰려 있습니다. 연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대부분 구매하게 되고요. 거의 평생을 대출을 갚는다고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주용 주택이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를 제외한 68%는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집은 확보한 이후에 다른 자산을 계속해서 취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비율이 높은 주택, 거주용 주택과 현금을 빼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살고 있는 주택과 현금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모으고 그 이후에 주택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 그런 거 좀 알려달라. 그런 걸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거주용 주택과 수시 입출금 예금 유동성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보유를 표시한 겁니다. 금융자산에는 예적금, 그리고 보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중에는 거주용 외 주택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금, 보석도 가지고 있고요. 회원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사고 나면 예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뭐 보험을 가입해서 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금에 투자하거나 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보유율이 높은 자산인 예적금은 전년 대비해서 3.8%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사의 고금리 예금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 해봤자 돈 얼마 못 버니까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부자들이 작년에 부동산이 일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주식 보유율이 전년 대비해서 3.3%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리츠, ETF에도 투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적금에서 빠진 돈들이 주식이나 리츠, ETF, 금 이렇게 투자가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부자가 자산 보유한 비율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2024년에 이때 부자들은 어디에 어느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국내 부동산 투자가 40% 차지합니다. 그래도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는 비율처럼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90%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40%만 현재 국내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높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 등 이런 실물 투자에도 34%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채권 등 국내 금융 투자에도 30%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국내 부동산 투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비율로 실물, 금, 투자, 그리고 국내 주식, 채권, 투자에도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금을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이나 주식에도 많이 넣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자들을 50억 미만, 그리고 5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 100억 원 이상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돈이 더 많은 부자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금이라든지 오히려 절세할 수 있는 세무 상담에 더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역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고요. 세무 상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이룬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개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니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곳에도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이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돈으로 투자금으로 실물, 금, 그리고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금, 주식에 대한 투자는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부동산보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이 높은 금 투자나 이런 주식, 채권 투자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해서 이렇게 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 지키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능한 어떻게 세금을 좀 낮출 수 있을지 이런 상담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갈수록 지금 관심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관심이 높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증여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상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 나라에게 뺏기느니 내가 좀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서 세금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최근에도 지금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취득 상속세로 이제 바꾸겠다고 막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 이런 상속,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 상담도 꼭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빨리 투자해서 좀 빨리 좀 보고 싶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 돈 조금씩 모아서 답이 없어요. 이거 티끌 모으면 티끌입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고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자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을 얻으려면 일단 주식이다. 2024년 가장 높은 비율로 너 주식해야 된다. 그리고 금 여기 좀 투자를 해봐라. 그리고 거주형 주택 투자를 해라. 이런 순서로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제 작년 2023년에 대비해서 주식과 거주형 주택의 예상치가 10% 이상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져서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과 거주형 주택의 선호도가 2023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럼 어디에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또 부자에게 물어보니까 한국 부자가 꼽은 중장기 유망 투자처 1위는 거주형 주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5.8%였고요. 그리고 단기 유망 투자처 1위였던 주식은 2위입니다. 근데 거의 차이가 없죠.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거주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거주형 주택과 유사한 정도로 주식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황금하기가 좋잖아요. 부동산은 한번 취득하면 빨리 팔기가 힘듭니다. 하루 만에 팔기가 힘들잖아요. 최소한 두세 달 걸립니다.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인들이 매매 자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혹은 대출을 받아야 돼서 한 2, 3개월은 최소 걸려요. 근데 주식은 바로 팔 수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거주형 주택을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그 세율도 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청 많은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하기가 좀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도 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쟁도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금융시장도 안정화가 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 올해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투자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줄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부자들은 금융자산 전반에 걸쳐서 현재처럼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답했어요. 자, 주식에 있어서도 대부분 유지하겠다. 예적금 유지하겠다. 펀드 유지하겠다. 나 투자할 만큼 하겠다. 기존처럼 해온 것처럼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부자들도 이렇게 국내외 정세가 이렇게 조금 전쟁도 일어나고 불확실성은 있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돼, 우리도. 그래서 부자들도 계속해서 현금을 주식, 예금, 펀드, 채권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할 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꾸준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나 혼자 현금 들고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각 이런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랑 맞는 자산, 나는 금에 좀 더 관심이 간다, 나는 좀 달러에 더 관심이 간다, 나는 주식에 좀 더 관심이 간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저기에 좋은 시점에 저점 매수를 해서 시세가 많이 오른다면 팔아서 이 수익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부를 쌓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를 빠르게 쌓을 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이 부자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재벌 뭐 2세나 2세대 부자처럼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뭐 자산을 유지만 해도 되고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우리 흙수저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흙수저였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이런 부자들의 각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가, 그 각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자들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에 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돈을 벌어봤거든요. 한번 그 고기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맛있는 고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봤으니 이렇게 해서 더 큰 돈을 벌어볼까?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더 버는 거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부자들에게 좀 더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보유하고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는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